아버지의 폭력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그 갑옷과 투구를 벗으십시오. 아니, 아버님 혼자 남으시면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아주 약한 존재인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치호입니다. 마인드닥터 유튜버 첫 방송은 아버지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녀 관계인데 폭력적 훈육을 하는 아버지와 고통받는 딸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한 여학생 제이 양을 진료한 뒤 못다한 말을 편지로 적은 것입니다. 제이 양을 그 다음에 보았을 때 그 내용을 이야기는 하였죠. 오늘은 제이 양 같은 처지에 놓인 세상의 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이 양의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말을 담았습니다. 저에게 다녀간 내담자는 17살 여학생이고 아버지의 폭력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에게 극단적 선택을 해서 아버지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복수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훈육을 빙자한 폭력에 상처를 받은 또 받고 있는 딸과 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분들에게 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가져보자고 합니다. 이제 치료적 면담을 시작했으니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자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분들은 절망과 우울증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감은 우울증이 줄어들면 달라집니다. 아,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빛이 스며드는 그런 안온해지는 상태가 꼭 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폭력적 체벌은 훈육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멸감과 분노의 상처만 주며 가족관계는 더 금이 가게 됩니다. 아이가 너무 엇나가기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부모님도 있긴 합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학생과 그 부모를 진료를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폭언과 폭력에 오래 노출되면서 그 분노를 만만한 친구에게 쭉 풀어왔더군요. 즉, 폭력은 교육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왜 이런지 또 나쁜 아버지에 대해서 그 심리를 알아보고 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럴까요? 아버지가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평소 권위적이고 가족의 군림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갑옷을 쓰고 눈에 핏발이 솟고 굳은 표정에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돌격해 나가는 군인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분들 눈에 세상은 약육강식의 전쟁터이고 수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곳이니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걸 벗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이 쓰고 있는 조차 모르니까요. 전쟁용 갑옷을 입고 있으니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부하 직원이 하는 것처럼 명령 쪼이고 공간 배려보다는 해결사 노릇하려는 경직된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만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역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를 겪고 체득했던 것이 그냥 기질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릴 때 자신이 두렵고 또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도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식에게 그대로 합니다. 마초 같은 기질과 반대인 예스맨 기질의 아버지도 있어요. 유순해서 그냥 예의하면 다 받아들이죠. 사회에서 말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좋은 사람 역할을 하며 자기 안에 꾹꾹 눌러 담아서 쌓인 스트레스를 만만한 가정에서 푸는 분들이, 아버지는 강해 보이지만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매일같이 한다고 여깁니다. 이건 진심일 겁니다.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는 아버지들의 어떤 상투적인 대사이면서 역시 또 진실이죠. 아버지가 딸과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절절한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사례에서의 재앙은 물론 이것을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면, 가족이 물에 빠지거나 생명의 위기에 처한다면 아버지는 재앙을 위해 망설임 1도 없이 뛰어들 것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그들은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가족 부양 의무를 잘한다는 것, 체면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일 겁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무너지는 약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은 대단하지만 그 마초 같은 소유욕과 권위의식이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걸 모르니 가족은 괴롭죠.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아버지가 많습니다. 오늘은 폭력적인 문제적인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여러 모습과 어두운 속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너무 지나친 것이 있고 또 너무 부족한 것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가족에 대한 배려와 대화 능력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말할 때 나오는 언어 능력은 뇌기능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성은 뇌의 전체를 사용해서 말을 하지만 남성은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는 것. 여성은 그래서 잘 알아듣고 공감하며 표현을 참 유창하게 잘 합니다. 남성은 수용성 언어도 미숙하고 표현도 경직된 수준이죠. 또 남자는 자네와 우뇌의 연결이 여성보다 원활하지 못해요. 그 연결한 뇌의 부위를 뇌량이라고 하는데 여성보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남성 중에서도 이런 마초 같은 남자가 더욱 열등합니다. 우뇌는 감정을 주관하고 자네는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주관하죠. 우뇌의 감정을 자네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미숙해서 서툴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하는 감정이 생겨도 이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안 합니다. 공감력이 낮아서 상처를 입히고도 가족이 무슨 상처를 입었는지 받았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마초 체면 때문에 그건 나의 권리이니 너희들이 감내해 이렇게 여길 거예요. 자, 나쁜 아버지의 심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제2양의 아버지 같은 분이 있을 것이고 반대인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속한 남성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아버지가 이런 문제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가족과 즐겁게 소통하는 아버지 역할보다 밖에서 가장으로 고군분투하는 생활인 무게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생활인 가장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어야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바뀔 수 있다는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두 모습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들께 말씀드릴게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그 갑옷과 투구를 벗으십시오. 무겁고 힘들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리 살았다고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전쟁터라는 인식을 또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 몸과 마음에 잔뜩 들어간 그 힘을 빼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그 경험과 그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빼면 불안이 줄어들고 곤두선 신경이 이완되고 밖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겁니다. 이러면 집에 들어와서도 긴장과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족에게 쏟아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이들 금방 큽니다. 아이들에게 한 말과 행동은 나중에 없었던 일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한 70대 여성은 자식들이 여행을 준비해서 같이 가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빼고 간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님 혼자 남으시면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혼자 밥 차려 먹고 지내야 하는 불편함보다 그 외로움이 사무치실 건데 지금이라도 아시죠? 바뀌어보는 겁니다. 화이팅 하지 마세요. 그냥 힘이 들어갑니다. 그냥 살아가야 하는 전쟁은 끝났다고 여기십시오.
수고하셨고 이제 좀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나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제이 양 같은 딸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표현하는 그 가시돋친 말과 거친 행동이 갑옷을 입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갑옷의 딱딱함과 투구의 날카로움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엄마와 제이 양 같은 딸들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옷을 입고 돌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에게 부딪히고 싸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 더욱 투구를 조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아버지의 방식에 상처를 덜 받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의 우울증이 걱정입니다. 이 우울증의 의미는 분노의 감정 기복과 수동 공격성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혹시 그 분노가 자신에게를 향해서 자괴감이 들까 걱정입니다. 제이 양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생각하면서 자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약물치료와 상담으로 우울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는 감정 기복이 줄어들 겁니다. 이러면 극단적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게 됩니다. 치료가 제이 양의 아버지를 달라지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상황을 막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겪는 제이 양의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제이 양에게 상처 주는 아버지의 어떤 말과 행동이 그 순간에 제이 양 안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그런 우울, 불안감, 자괴감을 줄여서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치료는 해줍니다. 원래 부녀 관계에서 사실 딸 바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본능은 아내, 아들보다 딸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데도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딸에 대한 본능적 애정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 자신에게도 아주 불리하고 불행한 삶이 되죠. 부녀관계에서 딸은 아버지에게 슬기로운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거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 또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런 딸을 보았을 겁니다. 우매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청이가 있고요. 아빠는 딸이란 2017년 우리나라 영화에서 서로의 몸이 바뀌면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보며 그 마음을 이해하더군요. 아버지보다 유연한 딸이 지혜로우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선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약한 존재인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가 자기에게로 향해서 자해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행히 제이 양의 아버지는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대결보다는 선한 영향이 갑옷을 벗게 만든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주님들은 부디 자신을 아끼기를 부탁합니다. 자기 안에 이 상황을 극복할 지혜와 온유함을 믿어 의심치 말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